지금 무수히 많은 가구들이 빚져서 되게 이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물건들을 뭔가를 다 끄집어내서 팔아서 현금화하려고 난리죠. 근데 집을 잘 찾아보면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꽤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건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면요. 대개 이제 헐값으로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이런 데서 거래가 되죠. 그러면요.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새 물건들, 새 것을 사지 않고 중고 물건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되게 헐값에 내놓는 물건들을 당연히 많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되게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월급이 사라지고 월급이 이제 다시 나올 이제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백만의 가정들이요 예금 통장 뒤적이고 바닥이 났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방탕한 소비에 빠져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이제 바꿔간다라는 겁니다. 행복과 안녕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던 물건들을 사는 일을 이제 점점 이제 줄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되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평범한 가정들,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서야 뭔가 이때까지 잘못됐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파멸과 절망의 문턱 앞에 서서 그제서야 이제 바꿔가는 겁니다. 그렇게 탈출구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덜 사고 이제 더 저축하고 소유물을 공유하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삐 풀린 소비가 공유 경제로 이제 대체가 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삶을 이제 좀 더 진중하게 알차게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강력하고 새로운 경제 활동이 뭡니까? 중독적인 소비를 줄이고 근검절약을 최적화하고 더욱더 지속 가능한 삶을 이제 선택한다라는 것. 그게 되게 좋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990년대와 지금을 비교하면요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1990년대는 그랜저가 최고의 차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취업준비생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제 그런 말들이 차고 넘치죠. 그때는 다들 1990년대는 다들 열심히 돈 모으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되게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은요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했고 한국은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3조 호황의 효과를 엄청나게 많이 누렸죠. 근데 지금은요 반대죠. 한국이 이제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에 이제 들어섰다라고 얘기하고 일본이 다시 우길성천한다고 얘기합니다. 일본이 이제 임대가 아니라 주택 매매 시장이 서서히 활성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요. 제 지인이 스타트업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에 두 달에 한 번씩 보너스가 500만 원, 1000만 원 나오고 1년 성과급이 몇 억씩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당장 뭘 하냐? 이 집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강남에 오피스텔 사고 아니면 서울 외곽에 이제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러 다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제 소득이 늘어나고 자산이 늘어나니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불과 30년 동안 임대시장만 되게 호황이었고 매매시장이 되게 없었는데 일본도 그게 분위기가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은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끝물이죠. 되게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앞으로 뜯어먹을 게 없죠. 이때까지 노동자들 임금 착취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때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는요. 쓸 카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북한을 강제로라도 개방을 시켜서 진입을 해야 한국이 먹고 살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죠. 이게 지금 이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게 더욱더 필요하되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향락적인 소비도 줄여야 되고요. 저축을 우습게 생각하고 투자를 얘기하는 모습도 바뀌어야 되고 새 물건을 선호하고 새 물건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모습들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삐 풀린 소비가 공유경제로 바뀌어가야 된다. 그리고 소비를 줄이고 근검절약하며 정말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촉진해야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뻔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되게 무서운 얘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침체를 많이 겪는다라는 것. 정부도 기업도 가게도 돈이 없어서 되게 허덕인다라는 겁니다. 유동성 공급 부족의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더욱더 아끼고 절약하고 삶을 좀 잘 내실 있게 만들어놔야 그래야 삶이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떻게 이제 내다볼 건지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우리 많은 10만원
100만 원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5년부터 지방정부 파산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죠. 가로등 불도 다 꺼질 거라고 얘기하고 어떻게든 직장인들에게 세금을 더 징수하려고 난릴 거다라는 겁니다. 직접 세든 간접 세든 세금 확보에 정부가 사활을 걸 거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소비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면 또 이 사회 전체는 늘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경제가 풍전등화인 상태인데 투자는 줄어들고 사회 서비스 비용은 올라가고 인건비가 또 더 이제 들어가고 이 되게 이제 힘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뭉쳐서 협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기득권들이 더 이제 보통의 사람들을 더 이제 갈라치기 하고 더 이용해 먹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되게 쉽지 않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은 기업들이 뭐든지 다 팔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혈안입니다. 기업만 그러냐요? 아니죠. 가게는 가게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더욱더 현금을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될 시기다라는 겁니다.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재산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산 이후에 유지할 수 있냐가 관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계에 몰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정부가 돈이 없어서 난리고 다들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심이 필요하고 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 더욱 성실히 사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겁니다.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최고이고요. 여행을 바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물가 고유가 시대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없죠. 앞으로 꽤 긴 기간 동안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다시 펌프질해서 다시 분위기를 또 부추기는 때가 또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25년부터 대략 한 2029년까지 한 5년가량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축적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빚독촉을 받는 빚쟁이가 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빚 내고 투기하면 인생이 엉망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앞으로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간접적으로 600만 영끌족들이 많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이 들고 이 위기를 겪으면요 쉽게 회복이 복구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미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카드값 100만원 200만원 연체되고 가스 끊기고 전기 끊기면요 일상생활이 이제 유지가 안 되면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 돈을 소비하면서 남은 돈으로 절약하고 하고 하는데 이왕이면 소비를 하고 남는 돈으로 절약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할 돈을 먼저 떼놓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고 오래오래 가늘고 길게 살아가며 이 자기 인생의 기적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도와야 된다. 내 환경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